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귀코목 TV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의 전문의 임기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돌발성 난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우리 박민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는 보라매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민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질환이 있죠. 그걸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만은 서서히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귀가 멍해지면서 잘 안 들리는 상황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기도 하죠. 사실 갑자기 나타나는 난청이다 해서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민현 교수님과 함께 왜 이런 질환이 생기는지, 그리고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소리를 듣는 청신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죠.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그런 증상들, 그리고 종양, 메니에르 병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이런 원인을 스스로 알 수는 없겠죠. 그 대신 돌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돌발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귀가 먹먹하거나 멀리 들리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청력이 감소하기도 하고, 소리가 갑자기 높이가 다른 두 가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어지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한 경우는 몸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드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몸이 붕 뜬 느낌이나 걸을 때 중심이 잘 잡히지 않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지럼이 동반되면 부역감이 생기고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뭐 빨리 병원에 오시면은 좋을 텐데요. 근데 이제 돌발성 난청이 의심될 때 일시적이겠거니 하고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시기를 놓치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청력을 잃을 수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골든타임이라기보다는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주일이 넘으면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원인에 따라서는 조금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군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돌발성 난청이 가족력이 있느냐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신데 본인도 걸릴 확률이 있거나 더 높지 않느냐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까요? 돌발성 난청은 가족력을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돌발성 난청보다는 서서히 진행하는 것과 같은 다른 형태의 난청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과는 좀 더 다른 형태의 난청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진료실에서 가끔 보는데요. 한쪽 귀가 난청이면은 반대편 귀에도 난청이 오느냐? 돌발성 난청 이쪽에 왔는데 또 반대편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돌발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한쪽에만 발생합니다. 반대쪽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쪽에 생기고 한참 지나서 반대쪽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반대편까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셨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검사와 치료에 관해서도 알려드리면 좋겠는데요.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은 뭐 청력 검사, 즉 수능 청력 검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뭐 부스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쓰고 이렇게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땡땡땡 누르는,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청력 검사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교수님 뭐 수능 청력 검사, 또 뭐 그 외에 그런 자세한 그 검사 내용과 또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청력 검사는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청력 역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듣는지 잘 못 듣는지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음 청력 검사 또는 임피던스 청력 검사 등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병의 정도에 따라서 뇌파를 이용한 청각생리 검사인 청성뇌관 반응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어지러움이 동반되면 전정기능 검사를 같이 시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신경 종양 등의 병변이 의심되면 머리에 MRI 검사를 시행해서 내부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검사들을 다 하는 건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박민영 교수님께서 이런 돌발성 난청 치료의 상세한 과정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에서 가장 급한 것은 신경의 염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손상된 신경이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잡기 위한 초기 치료로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 약이 신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가장 먼저 투여하게 됩니다. 투여는 먹는 것이 주된 방법이지만 고막 내에 주사를 놓거나 입원한 경우는 혈관 주사를 통해서 투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메니에르병 등이 원인인 경우는 메니에르병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제를 같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투여와 같이 혈관 확장제, 혈류 개선제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때로는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치료 말씀 중간에 이제 입원하는 경우라는 말을 듣고 환자들이 이제 돌발성 난청 되면은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두 입원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입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지러움이 있거나 당뇨 등의 동반 질환이 있어서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입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다른 질환이 없고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외래에서 치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돌발성 난청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환자분들은 이제 아마도 여러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효과가 없으면 어쩌나, 청력이 안 돌아오면 어쩌나, 여러 그런 걱정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치료 후의 경과, 예후 이런 거는 또 어떨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이 많이 되고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지만 요즘은 가능한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다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당뇨나 고지혈증의 동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회복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들이 돌발성 난청을 치료해서 회복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소실됐던 청력이 완전히 100% 정상이 되고 예전과 같은 청력으로 돌아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보통 보면은 70% 이상의 환자분들은 처음에 비해서 많이 회복이 되십니다. 하지만 치료 시작 시기나 원인이나 심한 정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회복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2, 3일 이내에 병원에 오셨고 정도가 중등도 정도라면 거의 많이 좋아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발성 난청을 잘 치료했는데도 청력 소실이 계속 있거나 좀 남는 분들이 계시게 되잖아요. 이게 치료 경과를 하면서 보청기와 같은 이제 재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활 방법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3에서 6개월 정도 추적 관찰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청력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청력 재활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쪽 청력 상태도 고려를 해서 재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보청기나 크로스 보청기 같은 걸로 재활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청력 소실이 매우 크면 인공호흡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돌발성 난청의 원인 그리고 진단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우리 다 알아봤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사실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는 돌발성 난청을 좀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음주를 하시거나 흡연을 하시게 되면 혈관 상태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당뇨나 고지혈증도 돌발성 난청의 발생률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메니에르병이 있는 경우는 신체적인 피로, 스트레스 등이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이나 당류의 섭취는 돌발성 난청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돌발성, 즉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저희한테 찾아올지 모르는 게 이 돌발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빠른 시기에 병원에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귀코목 TV.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